뜨거운 경마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포커스의 박혜원입니다. 지난주도 경마장에서는 금토일 3일 동안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에 주목해야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해설에 도움을 주실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지난주는 11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계속된 비 때문에 모처럼 우천 경마가 시행이 됐는데요. 11월 1주차 경마 주간 어떻게 보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전국적으로 가뭄 때문에 좀 비가 간절했던 상황에서 상당히 반가운 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내렸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비였는데 경마 추리하는 데 있어서는 또 불량주로 여건이었기 때문에 주로 변수까지 가미가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그런 경마일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일요일에는 또 마사의 전산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요 4경주가 좀 취소가 되는 그러한 해프닝도 좀 있었고요. 일요 3경주에서 출전 취소 마필이 두 마필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처리하다가 좀 전산 장애가 일어난 걸로 예측은 되는데, 하여튼 예전에도 이제 그러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특정 지점에서 막건이 판매가 됐는데 이게 이제 집계가 안 되면서 배당판에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좀 빠르게 해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꽤 오랜 기간 일부 경마패는 이제 못하겠구나 싶어서 다시 귀가하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세가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일요일에는 경마 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전산장애로 취소된 서울 4경주는 향후 보전 경주로 시행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11월의 2주차 경마 주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자, 월요일 날 조교한 내용을 보니까 좀 출전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마 등록 경주를 봐도 풀게이트 접종 구도가 상당히 많은데, 자, 토요일에는 특별 경주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축산물 사랑이라는 특별 경주가 있고요. 자, 일요일에는 서울과 부경의 앞말들이 1400에서 좀 단거리 강자를 가리는 그러한 오픈 대상 경주 제주도 지사배가 열립니다. 네, 11월 2주차는 서울에서 우리 축산물 사랑 특별 경주와 제주도 지사배 오픈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볼거리가 풍성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1월의 1주차 경마 주간 먼데이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마장을 가장 빛냈던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첫 번째 베스트 경주마는 7일 토요일 11경주의 우승마인 선봉입니다. 선봉은 2등급 승급전에서 2위를 기록했고 또 직전 경주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급 후에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경주 전 인기도와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선봉이라는 마필은 이제 기복 없이 꾸준히 입상을 이어오고 있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스피드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불량주로 여건이 불리하지 않았던 그러한 마필이다 보니까 단승식 1.5배 아주 강축으로 팔렸고요. 그리고 추입형 마필인 스페이스포트라는 마필이 최근에 워낙에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 2위로 팔리면서 대끼리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일진화랑이라는 마필이 이제 불량주로 여건이다 보니까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요 마필하고 직전 경주에 좀 전력 회복세를 보였던 정상누리라는 마필이 또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봉을 축으로 스페이스포트, 일진화랑, 정상누리 이렇게 세 마필이 좀 강하게 후차권으로 팔린 그러한 레이스였습니다. 네, 역시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듯이 선봉은 경주 전에 단승식 1.5배로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었는데요.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줬는지 경주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내측 게이트, 2번 게이트, 이준철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선봉입니다. 자, 스타트가 가장 빨랐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뭐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곽에서 일진화랑이 좀 밀고 나오자, 좀 선행을 양보하면서 차분히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 마필들 보면은 이제 매니피 자마라든가 액톤파크 자마, 포리스트 캠프 자마 이러한 마필들이 거의 국내산 마필은 좀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선봉이라는 마필은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라고 할 수 있는 듀엘러티 자마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그렇게 많은 마필은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듀엘러티 자마 중 가장 강한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마필이 기본적인 자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피드가 있고요. 또 안배 시에는 또 탄력이 있기 때문에 전개에서 좀 자유로운 그러한 마필이고 주행 자세나 주법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선봉이 이번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1등급으로 승급을 했는데 1등급에서도 충분히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코너까지도 그냥 무난한 그런 전개인데 좀 특이할 점은 스페이스포트가 거의 그동안은 바닥권에서 추입을 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엔 좀 중위권에서 좀 따라가는 그런 전개를 보였고요. 순수 기량에서는 정상누리가 상당히 센 마필인데 전체적으로 전개가 상당히 꼬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선에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앞서 있는 스페이스포트가 워낙에 뒤가 좋기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면서 오차게 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일지마랑은 뭐 최상의 조건이었죠. 불량주로 여건에서 편한 선행을 나갔음에도 역시 좀 능력이 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스페이스포트에게 잡히면서 3차게 머무르는 그러한 경주였습니다. 네, 이번 경주 역시도 2위와 무려 5마신의 도착차를 벌리면서 안정적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과연 다음 1등급 승급전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선봉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부경을 빛낸 베스트 경주만을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베스트 경주만은 11월 6일 금요일 이경주의 우승마인 제타바이트입니다. 제타바이트는 직전 경남신문매 대상 경주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먼저 경주 전 인기도와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제타바이트가 그 대상 경주에서 이세마 대상 경주에서 사착을 했지만 기본적인 기량은 충분히 보여준 마필이었고요. 또 데뷔전 때랑 이렇게 경주 뛰는 걸 보면 기본적인 자질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입니다. 주법도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세마임에도 불구하고 직진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이번 경주에 좀 베스트 경주만 선정된 이유가 뭐 후착마를 15마신 이긴 거는 이 후착마들이 좀 약한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15마신 이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기록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전체적인 경주 내용이 너무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타바이트는 뭐 편성상 강축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뛰는 걸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여유가 있었고 또 경주력 자체가 너무나 훌륭했고요. 후차권에서 좀 세게 팔렸던 마필이 에이스 파워란 마필이 좀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심하게 불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제 제타바이트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직선에서 무너졌고요. 그리고 직전에 좀 강한 인기를 끌었던 그라운드 퀸이 직전에는 되게 졸전을 펼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2번 게이트 2점 이용해서 최적 전개를 하면서 2착 입상에 성공한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제타바이트는 경주 전에 단승식 1.1배로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었는데요.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줬는지 경주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번 게이트의 보넬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스타트를 나왔고요. 꾹 잡으면서 내측의 에이스 파워가 좀 강하게 밀고 나가자 좀 선행을 양보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에이스 파워를 내측에 두고 곱게 따라가는데 전혀 무리 없는 그러한 경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화면상으로는 그 페이스가 좀 느린 페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뛰는 페이스 타임을 보면은 좀 빠른 페이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느린 페이스는 아니었다.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행을 갔던 에이스 파워는 제타바이트가 이제 4코너 돌면서 외곽에서 넘어가자 좀 걸음의 한계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부터 제타바이트가 뭐 직선에서 하는데 큰
추진 없습니다. 그냥 마필 잡고 가는 대로만 타는데도 큰 걸음이 나오고요. 또 한 250m 남겨놓고는 답보 변화를 일으키면서 더 좋은 탄력이 나옵니다. 주법도 상당히 좋고요. 다리도 상당히 낮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앞발 뻗음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폭도 크게 나오는데 너무나 여유 있게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자, 11월 말에 브리더스컵이 서울에서 펼쳐지는데 그 전에 이 마필이 이세마 대상 경주에서는 오뚜고뚜기나 매직블레이드에게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요 마필 뛰는 걸 보니까 이번에 브리더스컵에 올라가도 한번 해볼만 하다. 그 센 말들하고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려 15마신의 도착차를 벌리면서 압도적인 경주력으로 우승을 한 제타바이트인데요. 과연 3주 뒤 서울에서 열리는 브리더스컵에서도 이와 같은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 분석의 기본부터 디테일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복귀 가이드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경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11월 7일 토요일 5경주를 선정하셨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으로 펼쳐진 경주인데요. 먼저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이렇게 경주를 보다 보면 이제 배당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필들 능력 파악도 중요하지만 배당판에서 나오는 그 승부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하반기에서 가장 강한 보통 바람이 분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배당판 형성이 각 예상지들이 잡는 그 종합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종합지와 좀 인기도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우승을 했던 그 티즈탑이라는 마필은 그 종합지 인기도를 보면은 복병세였어요. 근데 이게 그 배당판 딱 열리자마자 좀 팔리는데 지속적으로 팔리더라고요. 저는 팔리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복병마들은 초구에 좀 팔려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기마들이 팔리면서 배당이 올라가는데 이 티즈탑이라는 마필은 계속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최저 배당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기 2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아주 심한 그러한 배당판 바람이 불었었고요. 이 티즈탑을 앞으로 상당히 이 마필의 행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마필이 이전 동안 바닥을 쳤던 마필입니다. 경주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자질은 있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2주 동안 2번의 경주 동안 바닥을 쳤었는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 훈련 시에 좀 심상치 않은 그러한 상태와 걸음을 보였던 그러한 마필인데 너무나 여유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예신노브하고 트리플 샤이닝, 특히 트리플 샤이닝이 데뷔전에서 센 마필하고 뛰면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렸었는데 이 마필이 3착으로 좀 인기도를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좀 티즈탑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레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기대치가 굉장히 큰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경주 결과와 복귀 포인트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경주 동영상 보면서 토요일 5경주 복귀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게이트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티즈탑이고요. 그리고 3번 게이트 최범현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인기 1위 마필이었던 트리플 샤이닝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이혁 기수가 기승한 예신노브 이렇게 세 마필이 좀 강하게 팔렸던 레이스입니다. 자, 선행은 의외로 6번만 아르고 사랑해가 상당히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이면서 선행을 나갔고요. 티즈탑은 선두권 선입전개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었던 마필이 이제 10번만 예신노브인데 이혁 기수 기승하는 것 보면 1000m 외곽 게이트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통 외곽 게이트에서 크게 외선을 돌 때 페이스 안배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혁 기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기수 중에 가장 좋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외곽 게이트 말을 잘 타고 있습니다. 안배를 잘 하면서 올라오면서 2차까지 올라왔고 티즈탑은 직선에서 아주 여유 있게 꾹 잡으면서 통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경주 기록이 1분 00초 1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좀 포인트가 저도 이제 예상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티즈탑을 좀 세게 보면서 이 경주를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는 그냥 일반 경주로만 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예시 상태를 보는데 티즈탑이 좀 마필이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시에는 상당히 좋다고 느꼈는데 예시 상태를 보면서 좀 마필이 좀 무겁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반 경주로 가서 그냥 적중에 만족만 했는데요. 그러한 상태에서도 이 정도 뛰었기 때문에 좀 예시 상태가 좀 더 좋아진다면 훨씬 나은 걸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위를 기록한 티즈탑부터 3위를 기록한 트리플 샤이닝까지 모두 경주전 인기만큼이나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마필 모두 향후 기대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뭐 우승을 했던 티즈탑은 좀 섣부른 판단이긴 합니다. 아직 단거리 1000m에서 우승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마필 자체, 마필의 자질과 스펙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좀 대형마로 상당히 성장 기대치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신노브라는 마필은 지금 4세마입니다. 근데 마필이 좀 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출전 주기를 상당히 길게 가져가는 그런 마필인데 이 목의 열통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예신노브도 이제 이번에도 17주 만에 출전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뛰고 또 다리가 안 좋아지면 또 장기간 또 쉬었다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다리만 좋다면은 이 마필도 4세마지만 좀 성장의 여력은 상당히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샤이닝은 좀 더 좀 경주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데뷔전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서 이번에 인기 1위로 팔리긴 했지만 이번에 뛰는 모습을 봐도 아직 파워감도 좀 부족하고요. 좀 더 경주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마필 모두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많을 텐데요. 향후 경주로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부경은 8일 일요일 교차 5경주를 선정하셨는데요. 1등급 2200m 핸디캡으로 펼쳐질 경주입니다. 선정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경주는 이제 5연승을 구가했던 볼드킹즈가 이제 6연승에 도전하는 그런 레이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1위를 하면서 6연승 달성을 했습니다. 부경 같은 경우에는 불량주로가 되면은 그야말로 주로가 빨라집니다. 일요일에도 6개 경주가 펼쳐졌는데, 이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트랙 레코드가 그 해당 거리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운 게 1400에서 1분 23초 7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 2200에서 2분 17초 4가 나오면서 트랙 레코드가 2개가 달성이 됐어요. 6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그만큼 부경은 이 불량주로 여건이 되면은 정말로 주로가 빨라지는 걸 이번에도 좀 보여줬고요. 볼드킹즈가 아무래도 이제 5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2200에 대한 그런 검증, 요 부분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인기 1위로 팔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제 선전하고 있는 고지정벌이 좀 강하게 팔렸고요. 그리고 노바디 캐치미가 직직장 경주에서 좀 살아나면서 입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세게 팔렸는데 원래 이제 볼드킹즈 5연승을 탔던 기수가 김용군 기수입니다. 근데 김용군 기수가 볼드킹즈에 기승하지 않고 노바디 캐치미에 기승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노바디 캐치미가 좀 잘 뛰었다면 그랑프리를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제가 복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는 이 중반부 전개입니다. 노바디 캐치미가 선행을 장악한 이후에 전개가 상당히 느리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정벌이 상당히 이점을 받았고 또 3착을 했던 간다이는 이 전개의 피해를 좀 크게 봤습니다.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향후 시행되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도 출전하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경주 결과와 그리고 또 복귀 포인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경주 동영상 보시면서 일요일 교차 5경주 복귀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6연승을 달성한 볼드킹즈가 4번 게이트 조성권 안장이고요. 바로 옆에 5번 게이트에 이제 김용훈 기수의 노바디 캐치미가 뛰고 있습니다. 같은 김영관 마방의 스피드메이드가 좀 이번에 부증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밀어서 선행으로 장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바디 캐치미의 그랑프리 출전 요 점이 조금 관건이 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선행을 나갔던 스피드메이드가 좀 잡아주면서 노바디 캐치미가 상당히 편하게 선행으로 다시 치고 나가고요.
그 옆에 이제 인기 1위 마필이었던 볼드킹즈가 붙여 나갑니다. 자, 1코너 돌고 2코너 돌고 이제 건너편 직선에 가서 마땅히 압박 들어오는 마필이 없다 보니까 김용문 기수가 최대한 마필의 페이스를 늦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마필이 페이스를 늦추면 옆에 마필이 좀 압박을 가면 다시 페이스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조성문 기수도 2200이 좀 부담이 되는지 그냥 압박을 안 하고 편하게 놔두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뒤에 따라가는 선유권 마필들이 좀 제 페이스를 지키기가 힘든 그러한 전개가 펼쳐졌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쿠야스 기수가 3코너 진입 부분부터 외곽으로 치고 올라오는데 무빙 스타일의 마필들은 보통 앞선의 마필들을 감아야 되기 때문에 좀 힘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를 보면은 그냥 아주 편하게 힘을 안 쓰면서 외곽으로 감으면서 4코너 접어들 때는 선두권으로 치고 나오는 아주 전개 이점이 너무나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힘을 안 썼기 때문에 이 볼드킹즈와 고지정벌 요 두 마필이 끝까지 선택 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 있었고 이 전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마필은 간다이입니다. 이 간다이라는 마필은 탄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거든요. 힘이 상당히 좋고 근성이 좋기 때문에 좀 빠른 페이스로 흘러가면서 선두권에 붙여놨을 때 상대를 이기는 그러한 걸음이 상당히 좋은데 앞선 두 마필이 최대한 안배라고 가서 뻗는 바람에 간다이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앞선 말을 잡으려면 앞선 마필이 좀 무뎌져 줘야 탄력으로 올라와서 잡는데 이 앞선의 마필들도 최대한 안배를 했기 때문에 간다이로서는 이 전개의 가장 큰 피해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필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전개를 잘 타는 마필들, 그러한 마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점 모두 전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볼드킹즈, 그리고 또 1등급 승급 후에도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고지정벌, 그리고 꾸준함을 보여주면서 5세마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간다이까지 이 세 마필 모두 다음 경주에서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향후 기대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승을 했던 볼드킹즈는 아마 다음 스텝은 그랑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울줄리 조교사도 큰 대상 경주는 꾸준히 출전하는 그러한 조교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6연승 했기 때문에 7연승은 이제 그 그랑프리에서 노리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펼치는 그랑프리는 뭐 최강의 마필들이 모이는 그러한 편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과연 어떠한 성적이 날지는 좀 의문시는 되지만 하여튼 뭐 6연승 내용 자체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지정벌이라는 마필은 다음 경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할 때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승세의 마필은 분명해요. 근데 요번 경주가 이제 또 볼드킹즈와 머리차 싸움을 했기 때문에 다음 경주에는 더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는데 저는 좀 전개 이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부지리성 선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지정벌이라는 마필은 차기 경주 때는 좀 조심을 하고 또 편성을 좀 봐야 됩니다. 물론 좀 편성이 약하면 뭐 이번 경주와 관계없이 입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편성이 좀 강하다면은 좀 조심해야 될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자, 간다이는 물론 뭐 큰 아주 센 편성에 가면은 좀 한계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마필은 근성이 워낙에 좋고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등급 어지간한 편성이면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마필이고 요번에 볼드킹즈에게 한 3마신 가까이 졌는데 저는 좀 전개 영향이 좀 크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다이는 차기 경주 때는 좀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마필 모두 다음 경주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을 알아보는 혈통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부경에서 데뷔전을 갖는 31조 소속의 쇼트스톰이라는 신예 마필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쇼트스톱은
신의 시스말이죠. 스톤버그 칼슨이라는 마필에 이제 이번에 뛰면 이제 두 번째 실전을 뛰는 자마인데 이 스톤버그 칼슨 자마들이 국내에 좀 여러 마필이 뛰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이제 외국에서 시스말 활동을 할 때 들여온 외산마들 위주로 뛰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잘 뛰었던 마필이 그 예전에 부경 2조 강영곤 마방에 있었던 비바스톰이라는 마필이 아주 막강한 기량을 발휘를 했고요. 먼저 2세마 중에 이제 먼저 데뷔를 하고 뛰었던 마필은 이제 한 번 입상한 전적이 있는 올소우 넘버원이라는 마필이 이 스톤버그 칼슨 자마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뛴 마필이 없기 때문에 크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좀 관건인데 그렇게 좋은 시스말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이 마사회 소속 시스말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늘푸른 목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스말입니다. 제가 이 쇼트스톱을 선정한 이유는 이 부마 때문이 아니고요. 이 모마 때문에 이 마필을 선정을 했는데 모마가 노게이싱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모게 형제마 중에 빙고라지오라고 1등급까지 올라간 국내산 마필이 있는데 제가 그 빙고라지오라는 마필의 자질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마필을 평가했을 때 잘해야 뭐 한 2등급 정도 단거리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1등급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마체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았는데 마필이 근성도 있고 주행시의 주법이나 주폭도 좋고 기본적인 자질이 상당히 우수했는데 마체가 420kg대였거든요. 이런 마필들이 1등급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또 부경같이 좀 하이페이스 위주로 뛰는 그런 레이스에서 성적을 내기는 힘든데 워낙에 마필의 기본적인 자질이 좋기 때문에 이 빙고라지오가 1등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빙고라지오 동생인데 이 쇼스톱이 근데 이 마필은 마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빙고라지오보다는 좀 더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목의 혈통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라 선정을 해봤고 이 마필은 원래는 이제 이 페가수스 목장에서 생산을 해서 루리오콜린이라는 그 외국인 마주에게 팔려서 서울의 37조 심승태 마방으로 입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주행심사도 한번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주행심사는 통과를 못했는데 근데 그 주행심사만 하고 갑자기 다시 그 반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페가수스 목장으로 그 마주가 다시 뭔가 하자가 발생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속사정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30조 심스테 마방에 있다가 다시 페가수스 목장 말로 다시 환원이 되면서 이 부경 31조 라이스 마방으로 들어간 그러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마필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주행 심사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먼저 쇼테스톱의 혈통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주행심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쇼테스톱은 지난 6월 서울 경마장에서 사실 이미 주행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때는 합격 판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부경으로 옮긴 뒤에 10월 24일에 받은 주행심사에서 1분 4초 6의 기록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주행심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6번 게이트에서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초반에 좀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꾹 잡고 있는데 제일 먼저 치고 나와서 선행으로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마필인데 앞발 뻗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폭도 좀 크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부경 같은 경우 10월달 주행심사를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마필이 내선, 그러니까 내측으로 진로를 타고 뛰는 마필이 좀 걸음에 안정감이 있다면 좀 세게 봐야 됩니다. 워낙에 10월 주로가 내선이 무거웠기 때문에 내선으로 뛰었던 마필들이 거의 다 퍼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쇼스톱도 완전히 내선은 아니지만 비교적 내측으로 경주를 주도하는데 라스트까지 걸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추진 없이 뛰고 있음에도 뭐 힘이 전혀 붙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보통 경주마들이 이제 힘이 붙이면은 약간 주법의 변화가 오는데 정주법으로 라스트까지 꾸준히 탄력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쇼스톱은 좀 무거운 주로 쪽으로 뛰면서도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초반 스타트 능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거리에서 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다. 빙고라지오도 단거리에서 강점을 발휘를 했거든요. 이 마필도 모기의 형제마기 때문에 단거리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쇼트스톱은 주행심사에서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새벽 훈련은 소속조의 관리사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데뷔전에서는 어떤 기수가 기승을 하고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에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해보는 레이스 프리뷰 코너입니다. 금토일 각각 한 개 경주씩을 선정하여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금요일 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혼합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구경주는 레이팅 62점의 카우보이 캡틴부터 레이팅 77점의 레이디 프레스카까지 총 11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혼합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구경주는 현재 11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는 승급전을 맞이하는 상승세의 마필들부터 또 현등급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까지 다양하게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번 경주는 상승세의 2세마들과 좀 전력의 안정감이 있는 3세마들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1두가 출전하고 있는데 한 6두 정도가 인기를 끌면서 좀 접전 구도로 배당판이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3세마 중에는 이제 샌드킹 그리고 이 샌드킹은 지금까지 이제 수득 상금이 가장 많은 그런 마필이고요. 직전에 좋은 기량을 보였던 동남 챔피언 그리고 레이디 프레스카도 기본기는 좀 탄탄한 마필이고요. 3세마는 요 세 마필이 좀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2세 신예인 돌아온 포경선, 카우보이 캡틴 그리고 굿스피릿 요 세 마필이 좀 강하게 팔리는데 아무래도 직전 경주 내용이 좋은 마필들이 좀 세게 팔릴 걸로 보입니다. 동남 챔피언, 돌아온 포경선, 굿스피릿 이렇게 세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의 강한 도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일까요? 네, 제가 좀 충마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2세 신예 강자죠. 돌아온 포경선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승급전이다 보니까 좀 상대들은 많이 강해졌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고요. 마명을 상당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 포경선이라는 마필이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뛰었던 전체 마필로 따지면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센 말인데 이 돌아온 포경선도 뭐 그 정도로 세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그렇다면 돌아온 포경선의 직전 경주 동영상을 보면서 선정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동영상 함께 보시죠. 자, 돌아온 포경선은 이제 4번 게이트 조성원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고요. 이때 이제 강력한 상대마가 이쿠야스 기수의 글로리아 알파라는 마필이 강력한 상대마였는데 글로리아 알파도 상당히 빠른 마필이거든요. 근데 뭐 압도적인 스피드 차이를 보였고요. 자, 내선에서 좀 조창욱 기수가 빠르게 치고 나와서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는데 지금 조성훈 기수가 기승하는 자세를 보면은 마필이 좀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끌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무게중심을 뒤로 빼면서 꼭 제어하고 있음에도 그냥 주력으로 선행마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강력한 상대마인 이쿠야스의 글로리 알파가 외곽에서 붙여왔는데 직선에서 걸음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게 강한 추진도 아닙니다. 그냥 꼭 잡고 가는데도 마필의 안정적인 주행 자세가 나오면서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기록이 1분 14초 5인데 뭐 크게 무리 없이 끊어낸 그러한 경주 기록입니다. 여기서 아마 좀 더 강한 상대가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면 1초 이상 땡길 수 있는 그러한 경주 기록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승급전이긴 하지만 뭐 돌아온 포경선의 연투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등급 승급전을 맞이하는 돌아온 포경선이 과연 이번 승급전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은 2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3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2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3경주는 레이팅 86점의 스트롱 윈드부터 레이팅 99점의 월드짱까지 총 9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2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3경주는 현재 9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9두의 단출한 편성이지만 직전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기 때문에 우승 경합은 더욱더 치열할 것 같은데요.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기존 강자죠. 검타이나 마필이 5세마인데, 5세 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원래 이제 검타이나 마필이 약간 선행 유리형 마필이었거든요. 앞선에서 좀 힘으로 버티는 그러한 유형의 경주를 펼쳤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 탄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직선의 탄력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지금 5세 후반에 다시 한번 전성기가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러한 마필이고요. 체이싱 달러즈는 이번에 이제 승급전이긴 하지만 최근에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원래 중속이 좀 모자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던 마필인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 좀 완벽히 해소가 됐다 이러한 느낌입니다. 단지 이번에 이제 2등급의 빠른 페이스에서 또 중속 부족을 보일 가능성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체이싱 달러즈는 좀 조심해야 될 마필이고요. 베스트 가이라는 마필도 5세마입니다. 그렇게 전적이 많지 않은 그러한 마필인데 이 마필도 직전 경주 내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좀 강하게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외에도 남산축제도 1400이라면 경쟁력이 있는 마필, 월드짱, 누리나래, 스페셜스카이까지 좀 9두 출전이지만 한 7두 정도가 좀 관심을 끄는 그러한 좀 인기마 접전 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베스트 가이와 검탄의 치열한 우승 경합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네. 자, 검탄도 센 말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추천드리는 마필은 54조 박천서 마방의 베스트 가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물론 직전 경주 내용이 워낙에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좀 중점을 두고 보는 거는 이 마필이 5세마인데 그렇게 전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출전 주기도 좀 들쭉날쭉하면서 길게 가져가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제가 베스트 가이를 항상 보면서 말 상태 좋다 이러한 느낌이 없었던 마필이거든요, 사실. 근데 직전 경주는 훈련 때 보니까 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속보로 걸어가는데 그냥 통통 튄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그런 컨디션을 보였는데 요번도 지금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그 조교 내용을 보니까 그 상태를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가이는 직전 경주 내용도 좋고 컨디션도 확 올라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가이의 직전 경주 동영상을 보면서 선정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동영상 함께 보시죠. 네, 직전 경주는 1200m 단거리 레이스였고요. 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에 지하주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근데 직전이 이제 승급전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스타트 능력 상당히 좋은 선샷이라는 마필이 인기 1위로 팔렸었는데 무난하게 선행을 갔고요. 자, 베스트 가이는 초반 무리하지 않고 곱게 따라갑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제 1200이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주 기수가 아주 빠른 페이스로 외곽으로 감고 선두권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페이스가 상당히 좀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느리게 가다가 지하주 기수가 외곽으로 감으면서 좀 페이스가 빨라졌고, 여기에서 이제 4코너 돌면서 이 넘어가는 그 구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 선샷이란 말도 워낙에 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선두권 경합이 벌어져야 되는데
4코너 돌면서 손쉽게 앞서가는 마필을 넘어섰고요. 직선에서도 한 수 위에 탄력과 능력을 보이면서 6마신차로 아주 여유승을 했습니다. 끝에 가서는 추진 없이 잡고 가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경주력을 보였고요. 불량주로 여건도 아니었는데 1분 12초 9라는 아주 좋은 기록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네, 2등급 승급전에서 6마신의 도착차를 벌리면서 안정적으로 우승을 차지한 베스트가이가 2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요일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혼합 3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 11월 15일 일요일 혼합 3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는 레이팅 54점의 갈색 전령부터 레이팅 74점의 듀스 인디쿠까지 총 16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혼합 3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8경주는 현재 16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는 최근 입상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부터 또 최근 현등급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마필들까지 다양한 마필들이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사전 인기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보여준 기량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센 모습을 보였던 마필은 듀스 인디쿱이라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제 직전에 좀 전개가 상당히 꼬이면서 인기마로 팔리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 전에 보여준 기량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좀 인기마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어린 2세마기 때문에 이 늘어난 1800m 거리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지는 좀 의문시가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커맨더코도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은 좋은데 이 마필은 이제 3세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힘이 덜 찬 그러한 걸음을 보이고는 있는데 편성상 듀스 인디쿱 그리고 커맨더코가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앞말인데 마이티잼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컨디션이 확 올라오면서 아주 좋은 기량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금세상이라는 마필은 추임력이 상당히 막강하고요. 그리고 선크레스트는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도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순수 기량 자체가 좀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원더풀 룰러도 직전에 좀 회복세를 보였지만 1800에 대한 적응력은 좀 떨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9번마 갈색 전령이 좀 복병세 마필로 직전에 상당히 좋은 경주를 보였는데 좀 스타트만 나오면 이 마필은 상당히 셀 마필로 보는데 좀 스타트 부분이 조금 미심쩍습니다. 인기도를 본다면 듀스 인디쿱, 커맨더코, 마이티잼, 황금세상, 선크레스트 요 한 5두가 좀 인기 5강으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4개의 게이트를 꽉 채운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경합은 더욱더 치열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마이트잼이라는 3세 앞말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지금 다른 마필들이 다들 좀 불안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티잼은 좀 힘이 모자랐던 마필이 3세 후반이 되면서 힘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좋은 경주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이면 마이티잼이 연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티잼의 직전 경주 동영상을 보면서 선정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동영상 함께 보시죠. 자, 직전 경주도 이번 경주 거리와 마찬가지로 1800 레이스였습니다. 최외곽 게이트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이 마이티잼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이티잼은 예전에 그 1400에서 정정희 기수, 신인 기수가 기승해서 막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한 이후에 그리고 승급전에서는 조금 걸음이 모자라면서 3차기 그쳤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에 저도 이 마필을 상당히 세게 봤었는데 그 이유가 훈련 시에 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세 후반이 되면서 말이 이제 힘이 완전히 찼구나 이 점을 확실히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고 체이싱 달러즈라는 강축마가 있었고요. 이 마필에 이제 후착을 찾는 그러한 배당판이었는데 마이티잼은 큰 무리 없이 중후미에서 곱게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약간 스프린트 계열이거든요. 스피드는 좀 갖추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느리면서 김혜성 기수가 중위권에서 좀 안배를 하는데 좀 페이스가 안 맞았습니다. 좀 더 빠른 페이스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가 한번 보여주고, 제어를 하다 보니까 그 위에 타 있는 김혜성 기수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4코너 접어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약간 페이스가 빨라지면서 마이티잼도 좀 밀고 나오면서 선두권과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자, 외곽에서 강하게 밀고 나오면서 4코너 돌면서 선두권하고 좀 상당히 격차가 좁혀졌고요. 직선에서 한 수위의 탄력을 발휘를 하면서 체이싱 달러즈도 탄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내 측에서 지금 1위로 치고 나오는 마필이 체이싱 달러즈인데 직선 라스트 200은 거의 뭐 대등한 그러한 탄력을 보이면서 2착이지만 비교적 좀 여유 있게 2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걸음의 여력도 있었고 추진하는 대로 걸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3등급으로 승급한 이후에도 꾸준히 입상에 성공하면서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티잼이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데이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태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바로 전 세계적인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인데요. 계속되는 비의 무료한 월요일이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웃으시면서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원이었습니다. I feel the rain.